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호랑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속 평화로운 호랑이 가족이 어쩌다가 잡혀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미처 알지 못했던 호랑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전 세계적으로 호랑이의 종수가 되게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수정 선생님, 전 세계에 호랑이는 총 몇 종이 있을까요? 글쎄요. 한 9종? 삐. 화선 선생님은요? 한 8종? 삐. 전 세계적으로 호랑이 종수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여러 연구 결과 전 세계에 6종의 호랑이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시베리아 호랑이, 남중국 호랑이, 말레이, 또 수마트라 호랑이, 인도차이나 호랑이, 벵골 호랑이가 있어요. 정말 많죠? 그럼 수양 선생님, 호랑이는 그럼 종별로 차이가 있나요? 네, 호랑이의 크기, 무늬, 색깔 등에서 각 호랑이의 종류별로 차이가 나요.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불리는 이 호랑이는 키가 120cm, 또 몸의 길이가 최대 330cm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무려 360kg까지 나가는데요. 아무르 호랑이, 한국 호랑이라고 불리는 백두산 호랑이는 호랑이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큰 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황갈색의 털이 길고 빽빽한 것이 특징인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호랑이도 이 백두산 호랑이에 해당이 되나요? 네, 맞아요. 이 백두산 호랑이는 우리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왔는데요.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된 웅녀의 이야기와 마늘과 쑥이 싫어서 동굴을 탈출한 호랑이, 즉 단군신화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죠. 여러분 모두 단군신화 잘 알고 계신가요? 뿐만 아니라 7,000년 전 새겨진 울주 반구대 암각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에도 호랑이가 등장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호랑이에 대한 인식도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양반에게는 용맹과 권위의 상징으로서 무관의 흉배에 호랑이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양민에게는 마을과 가정의 수호신으로서 역할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아이가 울면 어른들이 호랑이가 이놈 하고 잡아간다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호랑이는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와, 호랑이와 관련된 역사가 정말 많네요. 저도 어렸을 적에 동화책에서 호랑이가 등장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네, 저도 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와 수호랑이 생각이 나요. 우리의 마스코트로 활용될 만큼 친숙한 동물이지요. 자, 그럼 이제 호랑이에 대해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호랑이가 무려 60km까지 속도를 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서식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나무에 스크래치를 낸다거나 혹은 오줌을 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호랑이의 생태적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자, 호랑이의 눈은 사람보다 밤에 6배나 더 잘 볼 수 있다고 해요. 사람과 달리 빛을 반사하는 세포층이 한 겹 더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코예요. 호랑이의 코에는 야콥슨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냄새를 맡을 때 웃는 표정을 짓는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기회가 된다면 이곳 백두대간 수목원에 와서 호랑이의 웃는 표정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양 선생님, 호랑이의 무늬는 다 같은가요? 아니에요. 사람의 지문이 모두 다 다른 것처럼 호랑이도 호랑이마다 무늬가 모두 다 다르답니다. 또 호랑이는 수영을 좋아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물가 주변에서 호랑이가 자주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수정 선생님, 그런데 왜 이제는 야생에서 호랑이를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야생에서 호랑이를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오랜 역사와도 연관되어 있어요. 일제강점기 시기 조선 총독부가 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해수를 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야생동물들을 포획하였는데요. 이 사업을 해수구제 사업이라고 하였답니다. 이 사업으로 호랑이, 표범, 늑대, 곰 등의 맹수들을 집중적으로 잡아들이면서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1921년 경주에서 사살된 호랑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한반도의 야생에서는 호랑이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 가면 야마모토 다다사부로라는 사냥꾼이 잡은 호랑이와 표범의 박제가 전시되어 있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호랑이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과의 갈등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숲에 갔을 때 호랑이와 같은 맹수를 만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 곰이 나타난다면 무섭겠죠. 이처럼 야생생물들이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생동물을 잡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그 개체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심각한 수준이죠.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유전자 다양성 감소입니다. 호랑이 개체수 감소는 호랑이의 종 감소와 연결되기 때문에 유전자 다양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무분별하게 산에 나무를 베거나 숲을 함부로 개간하는 것도 야생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숲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가지치기, 어린 나무 가꾸기, 솎아배기 등과 같은 작업으로 나무가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호랑이가 사라진 한반도의 숲의 제왕은 누가 되었을까요? 호랑이, 늑대, 표범과 같은 맹수의 자리를 차지한 후보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그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비예요. 되게 작고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숲과 산림지역에 살고 있는 이 담비는 식물과 동물을 다 먹는 잡식동물이에요. 몸이 길고 민첩한 것이 특징이죠. 특히나 담비는 되게 활동적이고 또 나무를 잘 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조금 친숙한 고라니입니다. 선생님, 고라니가 무슨 맹수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후보에 올랐으니까 선생님과 알아봐야겠죠. 이 고라니는 강가나 습지, 산림에 살고 있는 초식동물입니다. 또 뿔이 없는 게 특징이죠. 고라니는 점프력도 매우 뛰어나다고 해요. 자, 세 번째 후보는 멧돼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멧돼지 실제로 본 적 있나요? 선생님도 아직 본 적은 없는데 실제로 만나면 되게 무섭다고 해요. 산림, 농경지 주변에 살고 있는 이 멧돼지는 담비처럼 식물과 동물을 모두 먹는 잡식동물이에요. 굵고 강한 몸이 특징이고 어금니가 발달되어 있어요. 특히나 멧돼지는 후각이 뛰어나고 달리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하니까 우리 숲에서 만나면 도망가야겠죠? 네 번째는 수달입니다. 강, 호수, 하천에 살고 있는 잡식동물로 물속 생활에 적응된 유선형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물에만 서식한답니다. 다섯 번째는 삭입니다. 산림, 습지, 농경지에 살고 있는 육식동물로 검은 반점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과 동물이며 단독 생활을 한답니다. 친구들, 이 중에서 과연 범인은 무엇일 것 같나요? 정답은 삭과 담비입니다. 맹수가 사라진 한반도에서 이렇게 귀엽게 생긴 삭과 담비가 최상위 포식자가 될 만큼 맹수가 많이 사라졌어요. 친구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우리 오늘 호랑이와 관련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수달과 관련된 이야기를 배워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수달과 관련된 동화책 모두 읽고 올 수 있겠죠? 약속해요. 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